네, 반갑습니다. 투자의 맥을 정확히 짚어드리는 맥점 코치입니다. 자, 현재 시간은 7월 10일 일요일 이제 8시 50분을 지나고 있는데, 내일장 흐름도 상당히 좀 중요한 흐름이 예상이 돼가지고 주말 반납하고 저녁 늦은 시간에 영상 남겨드리고 있습니다. 자, SK하이닉스는 현재 보시면은 60일 이동평균선에서는 이제 지지를 받는데, 지금 보시면 다시 10일 이동평균선에서 저항을 받다 보니까 이대로 다시 한번 또 조정이 진행이 되면서 꼬꾸라지는 거 아닌가 이제 걱정들 많으실 거라 봅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 시간에 SK하이닉스 뭐라 말씀드렸냐면 200만 원에서는 강력하게 제가 매수를 외쳤죠, 여러분들. 이번에 발생하는 이 투매를 이용해서 우리는 이 매수의 기회로 활용해야 된다고 제가 명확하게 강조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3거래일 동안 아주 또 강력하게 반등이 나와주면서 무려 15%까지도 이제 급등세를 보여줬는데, 자, 일단 제가 얼마나 기가 막히게 저점을 정확히 예측을 했는지 지난 영상 짧게 복귀하고 오겠습니다. 자, 정규장만 보면 어떤 흐름들이 보이냐면 이렇게 갭이 보이고요, 직전 고점도 보이고요, 그리고 아래 이동평균선도 보이죠. 이렇게 이제 200만 원이라는 심리가까지, 그러니까 상당히 여러 가지 기술적으로 중첩이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 가격은 이제 쉽게 깨지기보다 지지에 대한 확률이 상당히 좀 높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네, 보신 대로. 그리고 나서 이제 급반등이 진행이 된 건데, 자, 그럼 우린 도대체 언제 매도를 하느냐, 이 부분이 상당히 지금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SK하이닉스 과연 우린 어디서 매도를 노려야 되고 앞으로 주포들이 그리는 그 시나리오는 어떻게 흘러가는지 오늘 시간에 아주 자세하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서 오늘 영상의 시청료도 아래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자, 그리고 현재 SK하이닉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댓글창에 보유라고 한 번씩 남겨주세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지금 이 종목에 집중하고 계신지 제가 확인을 해야 저도 그만큼 더 정성과 시간을 쏟아서 앞으로 더 디테일한 대응 시나리오 짜드릴 수 있는 거니까 지금 바로 좋아요, 댓글 한 번씩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빠르게 설명이 와서 일단 주말 동안에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이제 SK하이닉스가 나스닥에 상장을 했는데 공모가도 높게 측정이 됐고, 그리고 거기에 급등까지 해줬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지금 이 SK하이닉스가 급등을 해줬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대로 또 수직 상승을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이제 하실 수가 있는데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무슨 말이냐면 제가 이 SK하이닉스 계속 이야기하는 거는 지금은 조정장인 건 분명한 거죠. 근데 이 워낙에 대장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조정이 박스의 형태로 이제 진행이 된다라고 제가 계속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박스권 안에서의 어떻게 보면 매수와 매도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해드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아무리 급등을 했다고 해서 나스닥에서 월요일장에서는 당연히 좋은 흐름을 보일 수가 있지만 이대로 이제 급등을 하기보다는 충분한 이 시간 조정이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박스의 형태를 그릴 건데 그 안에서 지금 하락 추세가 발생했잖아요. 그러니까 추세대가 하나가 형성이 된 거란 말이에요. 이 추세대 안에서만 지금 거래를 하고 있었고, 이런 투매가 떨어질 때 이번에 투매가 떨어질 때도 이런 투매가 떨어질 때에서만 이렇게 기술적 반등만 먹는 식의 이제 거래를 해야 된다라고 제가 계속 강조를 해드리는 거잖아요, 지금. 왜? 조정이기 때문에. 추격 매수를 하면 물리고 공포에서만 매수를 해야 된다. 이번에도 이 200만 원에서는 이제 쌍바닥에 대한 부분을 이 채널 안에서 이제 발생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다시 또 매수를 말씀드린 거예요. 자, 그럼 지금 이제는 어떤 그림이 나오냐면 하락 추세대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제 돌파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 돌파. 자, 그럼 우리 추세대 거래 많이 해보셨죠? 이 안에서 몇 번의 상황 운동을 하다가 추세대를 돌파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안착을 하고 이렇게 전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월요일에는 이 안착하는 그림이 나와줬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진행이 될 수는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 시가가 높거나 장중에 어떤 상승 흐름이 강하면 그건 추세대를 돌파했다고 해서 이렇게 쭉쭉쭉 올라가는 상승을 기대하는 게 아니라 이 하락에 대한 기술적 반등이기 때문에 이 반등의 또 꼭지에서는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매도를 노려봐야 된다는 거예요. 박스에서 등락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해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큰 그림에서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그냥 바이오에서 오는 가격과 그러니까 시간 조정 국면입니다. 이게 지금 이렇게 한 차례 떨어졌다고 해서 단발성으로 바로 끝나진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더라도 이런 어떤 쌍바닥을 그리든 아니면 좀 더 이렇게 시간을 지체하면서 힘을 더 웅축을 해서 오르던 이런 형태가 나올 확률이 상당히 크다라는 거죠. 너무 짧아요, 지금 이 기간 조정이. 그래서 지금 계속 말씀드린 건 더 치고 가더라도 여기서는 추세 노리는 게 아니고 바닥에서 잘 저같이 사왔으면 다음 주 반등에서 우린 이 수익 실현을 목표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아주 쉽게 좀 설명을 해드리면 앞에 파동만 봐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자, 고점을 치고 가던 이렇게 상승하던 주가가 일정한 쌍고점을 만들고 나서 이렇게 20일 이동평균선이 깨지게 되면 그 뒤에는 어떤 흐름이 나오냐면은 말씀드렸죠. 시간 조정과 가격 조정이 동시에 발생한다고요. 이렇게 질질질 새요. 그러니까 이 21선 이하에서 힘을 상당히 응축을 하고 이게 몇 개월 조정입니다, 여러분들. 그게 나와야 다시 한번 이런 다음 시세를 또 만드는 거고 매번 같다라는 거죠. 이때도 유지를 해왔던 주가가 고점을 만들고 나서 깨게 되면은 이 안에서 이렇게 등락을 보입니다. 한번 빠졌다고 해서 이렇게 바로 치고 가는 게 아니라 얘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반등이 나왔다가 한 번 더 치고 가는 그림들. 자, 뭐 다음 반등이라고 다르냐? 근데 절대 아니죠. 이때도 20일 이동평균선이 깨지면 생각보다 과한 반등이 나왔지만 다시 한번 이렇게 저점을 치고 가는 파동이 진행이 되고 나서 그리고 전환을 해도 전환을 해준다는 겁니다. 자, 이번 파동 어때요 그럼 여러분들? 제가 계속 이야기하는 게 고점 확장형 제가 말씀드리죠. 확장형에서 그 뒤에 이 확장형은 불안 심리에서 나온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심리가 완화되려면 여기선 다시 한번 수렴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단번에 가는 게 아니라 이 수렴에 대한 과정을 거치고 올라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 현재 위치에서 뭐 이런 W의 형태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살짝 페이크를 줘서 이 하단 박스까지 또 트랩을 주고 나서 올릴 수도 있고 이런 거는 이제 앞으로 저와 함께 같이 확인해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위치에서에 대한 반등은 매도로 활용을 하고 시간이 걸리고 있기 때문에 다시 저점을 줄 때 그때 다시 매수로 우리는 활용하자. 이게 지금 저의 전략인 겁니다. 여기서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될 거는 그러니까 추세를 기대하고 이 올라오는 파동에서는 절대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추격 매수 하지 마시라고요. 하더라도 이런 틈에 떨어질 때만 하시라고요. 마찬가지예요. 내일 급하게 올라가더라도 절대 추격 매수하면 안 됩니다. 시간 조정과 이격 조정이 발생이 되는데 그런 매매를 하게 되면 이렇게 횡보가 나오는데 이 횡보에서 전부 계좌가 죽는 경우가 분명히 생긴다는 거예요. 이 횡보에서 계좌가 그냥 녹아내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방향성을 예측을 할 게 아니라 이렇게 박스라는 걸 인지하고 하단 라인 때 우리 박스 거래 해봤잖아요. 하단 매수 상단 매도 하단 매수 상단 매도 하듯이 이 템포를 가져가셔야 되는 거지 계속 올라가면 추격 매수하고 떨어지면 손절하고 올라가면 추격 매수하고 떨어지면 손절하고 이 매매를 하면 고점권에서 계좌가 녹는 그 결과가 나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처럼 빠르게 거래하기가 좀 힘들다고 하면 그 템포가 좀 빠르잖아요 지금. 그렇게 거래하기가 힘들다라고 하면 항상 그냥 이 투매가 떨어질 때 매수를 해서 뭐 매집을 해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자, 제가 그러니까 어떤 차트랑 많이 비교를 해드리냐면 이제 엔비디아와 이제 제가 많이 비교를 해드리는 거예요. 현재 보시는 게 이제 엔비디아 월봉인데 엔비디아도 역대급 상승이 진행이 되고 나서 어떤 흐름이 나냐면 결국 어느 과열권에 오면 이런 이격 조정이라는 건 결국은 발생한다는 거죠. 대장격이었던 이 엔비디아도 그리고 나서 가도 더 간다라는 겁니다. 지금 SK하이닉스는 어떤 개념이냐면은 월봉으로 봤을 때 대장이기 때문에 뭐 5월선을 안 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바로 치고 가는 게 아니라 꼬리를 달고 치고 가는 게 아니라 자 양봉이 고점에서 하나 뜨고 현재는 십자봉이 하나 뜨고 오늘도 이번에도 조정봉이 뜨는 거잖아요. 5월선에 대한 깨짐은 안 나왔지만 여기서 다시 한번 이 조정봉이 뜨고 나서 트랩을 한 번 더 보여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상승과 기간 조정을 충분히 보여주고 나서 그럼 이렇게 10월선이 끌어올려주는데 이런 게 이제 맞물릴 때 이런 식으로 방향성을 보여도 방향성을 보인다는 거죠. 우리가 흔히 하는 뭐 상승, 뭐 횡보, 뭐 상승 이런 형태의 흐름을 지금 저는 큰 그림에서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7월은 특히 매도 압박이 센 장이잖아요. 지금 변동성이 생기면서 아주 간단해요. 이렇게 음봉이 훨씬 많잖아요. 음봉이 올라와도 음봉이 많잖아요. 음봉이 많은 달이기 때문에 매도 압박이 강한 구간이기 때문에 나오더라도 박스로 나올 확률이 상당히 크다라고 보는 거죠. 특히 이제 월봉을 봤을 때는 뭐 8월 달에 저점이 나올 확률이 상당히 크다고 보고 있는데 8월 달에 상당히 중요하죠. 금리 관련된 이야기가 이제 분명히 나올 거기 때문에 그래서 8월에서는 이제 금리로 다시 한번 좀 불안 심리를 만들면서 다시 한번 고점에서 좀 조정세를 만들 건데 그게 이제 지나고 나서 저는 저점이 나올 거다라고 현재 보고 있습니다. 큰 시나리오는 그래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 이제 월요일에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되냐 이게 가장 중요하겠죠. 다시 제가 보는 맥점 분봉으로 설명을 해드리면 자, 기본 원칙은 물론 이 추세대를 그리고 있긴 하지만 어떤 거냐면 자, 저항을 받던 주가는 조정입니다. 이렇게 노란 박스에 올라와 있을 때는 그죠? 추세대를 돌파 못하면서 계속 이 맥점 분봉에서 노란 박스에 갇혀 있었잖아요 주가가. 근데 이번에 쌍바닥이 나오면서 추세대를 돌파한 건 분명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흐름이 나오냐면 돌파를 하면은 사실상 이런 추세라는 게 진행이 됩니다. 그죠? 바로 이 앞전 자리도 보면 돌파를 하게 되면 조정이었던 주가가 이렇게 하나의 추세대를 넘어가면서 쌍바닥에 대한 형태가 발생이 되면서 이렇게 돌파를 하게 되면 그때는 이런 추세라는 게 상방 추세라는 게 진행이 돼요. 이 다음 국민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깨진 주가가
어때요? 뭐 돌파가 나왔다가 일정한 페이크도 나왔지만 이게 쌍바닥에 대한 흐름이 나오고 나서 돌파가 되면 이렇게 추세가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럼 이 구간도 쌍바닥이 현재 진행이 된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올라타고 가는 그림이 나오긴 할 거예요. 그런데 이 앞에 파동을 생각하면 안 되고 이 앞에 파동보다는 상당히 그 템포가 짧을 확률이 크다라는 거죠. 똑같이 올라가다가도 일정 부분 과한 상승이 나오면 여기서 일부를 팔고, 그죠? 일부 수익 실현하고 바닥이 잘 살았으니까. 그리고 이 분봉이 이제 이렇게 올라올 건데, 근데 올라가던 주가가 이렇게 다시 깨지게 된다. 그때 우린 다시 이 엑시트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일단 우린 매도에 신경을 써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매수는 제가 다시 말씀드릴 거예요, 여러분들. 하락이 나고 나서 이 맥점 라인에서 계속 이 매집을 이야기했는데, 자, 진행되어 반등이, 자, 이런 식의 쌍바닥이 나올 수도 있고, 자, 이런 식으로 파란 밴드까지 왔다가 전환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1번 그림이냐 2번 그림이냐는 앞으로 확인해야 되는 과정이다라는 거죠. 쉽게, 자, 이런 자리라고 보시면 돼요. 상승이 나오고 나서 이렇게 일정 부분 반등이 나왔다가 다시 맥점에 지지를 대고 올려치면 올려치는 건데, 변형이 나오게 되면 어떻게 나오냐면, 자, 상승하던 주가가 이런 식으로 한 번 더 저점 치고 가는 경우, 그죠? 파란 밴드까지. 이런 현상도 우린 현재 구간에서 생각을 하긴 해야 된다. 자, 그래서 제가 내일 이제 장중에 당연히 뭐 맥점 분봉을 올라타면 유지가 되면은 유지라고 문자를 보내드릴 거고요. 그리고 깨지게 된다. 유지면 계속 끌고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깨지는 흐름이 나오면 그땐 엑시트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내일 장중에 분봉을 째려보고 있다가 이 엑시트의 신호가 발생이 되면 여러분들에게 수익 실현하자라고 문자를 보내드릴 건데, 이 엑시트 신호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분들은 자, 화면 아래 번호 보이시죠? 010-6518-5019로 맥점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정확한 매도 타점에서 여러분들도 똑같이 신호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 신호를 통해서 제가 어떻게 매매를 하길래 그 고수들이 쟁쟁하던 킴증권 영웅전에서 우등까지 할 수 있었는지 그냥 여러분들이 이 타점을 보기만 하셔도 좋고요. 자, 왜 맥점 코치는 투매에서 현재 매도를 이야기했다가 지금 이 반등에서는 우리가 이 매도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SK하이닉스가 큰 박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만 잘 참고를 하셔도 여러분들 실전 거래에 큰 도움이 되실 거다라는 거죠. 원래 킴증권 명예의 전당이 들어가면 상위 랭커들의 매매 내역은 보통 하루나 이틀 뒤에 나옵니다. 하지만 저는 그걸 지금 구독자님들께 매일 실시간으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는 거죠. 자, 도움 받아보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로 맥점이라고 두 글자 지금 바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제가 지금 이 이론으로 지금 채널에 좋은 종목 소개를 많이 시켜드리고 있는데 한번 보고 오자고요. 플로봇을 보시면 어때요? 안 깨지죠? 모양 어때요? 안 깨집니다. 로보티지도 안 깨지죠. 오히려 제가 지금 더 사자고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그리고 최근에 뭐 잡아드렸어요? 피롭틱스. 정말 아쉬운 거는 뭐냐면은 엑시콘이랑 오키스 전자도 다 잡아드렸어요. 보시면은. 근데 다 잡아드렸는데, 자, 보세요. 자, 지금 저희 채널 가보시면 맥점 코치 부품주라고 치면은 이렇게 된다니까요. 보통 요즘에 제가 잘 가는 뭐 에코프로나 그런 것들은 조회수 엄청 많이 나오는데 이 탑2를 찍어드렸는데 조회수가 죽어버리더라고. 뭐 한미반도체뿐만이 아니라 그때 이야기했던 게 뭐 저 영상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엑시콘 최바닥일 때, 오킨스 전자 최바닥일 때, 필옵틱스도 최바닥일 때 다 짚어드린 겁니다. 오늘은 제가 특별히 이 버블에 대한 이야기를 좀 추가적으로 해드리고 앞으로 어떤 종목을 봐야 하는지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지금과 똑같은 시장이 이제 86년도 그리고 이 2000년도에 한번 있었습니다. 86년도는 산업혁명이었고요. 2000년도는 여러분들이 다 아는 이 IT 버블이었죠. 그런데 전 지금 시장은 이 86년도와 가깝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이 86년도 시장을 돌아보면 이때는 이제 전자화 시대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종목들이 갔냐면 지금과 같은 이 기술주들이 엄청나게 가고 그 뒤에 이 인프라 쪽 건설, 철강, 뭐 조선 이런 쪽이 엄청나게 갔죠. 그리고 당연히 저금리 구간이었기 때문에 은행주도 갔고 그 뒤에는 증시도 엄청나게 상승하니까 증권도 오르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가 뭐였죠? 이 3저 호황기였죠. 뭐 저금리, 저유가, 뭐 저달러. 자, 여기서 이제 딱 무릎을 치게 하는 거죠. 뭐 트럼프 때문에 저유가와 저달러, 거기에 이 저금리까지. 그리고 잘 보세요. 지금 이 26년도 시장은 뭐냐면 86년도에는 전자화 시대였다고 하면 지금 이 대-AI 시대죠. 주제는 바뀌었지만 그 흐름은 같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기술주들 가고 있고, 그래서 제가 올해는 뭐 인프라 쪽을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은행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점진적으로 계속 상승을 하고 있잖아요. 조용히. 그런데 이 86년도 시장이 상승세가 이 5년을 갔습니다. 5년을.
그런데 우리나라 지수 지금 어때요? 이제 고작 1년 좀 넘게 상승을 해주고 있는 거죠. 물론 이 안에 이 조정에 대한 시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뭐 몇 개월씩 나오긴 했죠. 뭐 지루한 엄청난 횡보를 하던가. 하지만 엄청나게 장기간 동안 대세 상승을 보여주더라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진행하는 게 이 밸류업 프로그램이죠. 최근 이제 일본이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고 나서 지수가 이 5배가 뻥튀기가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뭐 2,000포인트에서 이제 4,000포인트 좀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뭐 2배 정도 상승을 한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정부가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면서 목표하는 게 뭐냐? 바로 이 6월 달에 있는 이 MSCI 이 선진국 지수 편입을 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최근 나온 뉴스가 24시간 거래가 된다. 뭐 외환시장도 개방을 하고 그리고 상법 개정안 같은 경우도 지금 1단계, 2단계, 뭐 3단계 단계별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이 모든 게 왜? 바로 이 선진국 지수에 편입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이제 6월 달에 발표가 있으니까 거기에 맞게 정부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편입이 되면 무슨 효과가 되냐? 이제 모든 이 업종들이 재평가를 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패시브 자금이란 게 들어옵니다. 수십조의 자금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선진국에 편입이 되면 이 장기 투자 성향이 강한 이 글로벌 연기금까지도 들어와서 이 지수의 하방 경직이 또 생기는 거죠. 거기에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도 해소가 되는 거고요. 자, 그럼 이 자금들이 들어와서 어디로 가냐? 우선적으로 이 시총 상위 종목들을 사갑니다. 삼전이나 뭐 하이닉스가 대표적이고요. 물론 이 현대차, 뭐 바이오 쪽에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있겠죠. 그런데 이 종목들을 보면 이미 너무 많이 올라서 올라타기가 쉽지 않죠. 자, 하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 가는 업종을 저는 명확히 알고 있거든요. 이 다음으로 가는 종목은 바로 이 지주사입니다. 지주사. 배당을 늘리거나 이 자사주 소각을 하는 기업들인 거죠. 자, 그러니까 어제 오늘 뭐가 가요? 바로 이 지주사가 가는 겁니다. 지주사가. 보시면 하나 같은 경우도 이 파란 밴드에서 지지를 받고 엄청나게 지금 폭등세를 보여주고 있고 뭐 효성 같은 지주사들도 다 이 파란 밴드에서 이 쌍바닥까지 만들면서 지금 급등을 보여주고 있죠. SK도 마찬가지죠. SK는 고점 돌파를 하는 건데 더 상승을 해줘야 되는 차트죠. 자, 이 지주사가 가고 그 다음 뭐가 가냐? 제가 보는 이 업종이 갈 건데 자, 지금 차트를 보시면 이 종목도 마찬가지죠. 지금 강한 상승 뒤에 계속 기간 조정을 충분히 받은 겁니다. 그러면서 이 파란 밴드에서 정확하게 지금 지지를 받더라. 이런 차트들로 다음 상승 파동으로 가는 종목들 정말 많이 봤죠. 뭐 하나오션뿐만이 아니라 뭐 LS 일렉트릭도 그렇고 다 이 패턴으로 해서 고점 돌파를 한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지난번에 이 히든 종목은 뭐였냐? 이 전력주였습니다. 지금도 이 20% 수익은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히든 종목 절대 놓치면 안 되겠죠? 자, 히든 종목 받는 방법도 아주 간단합니다. 아래에 번호 보이시죠? 010-6518-5019 여기로 숫자 2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지금 맥점 밴드에 정확히 지지하고 있는 이 히든 종목 제가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돈 드는 거 아니죠? 꼭 받으셔서 이번 수익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최근 부쩍이나 이 맥점 차트가 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원리는 심플합니다. 자, 세력들은 은밀하게 이렇게 물량을 모아가는 매집 구간이 반드시 있습니다. 제 차트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매집 구간을 누구나 눈에 볼 수 있게 이렇게 직관적으로 색깔로 표시를 해놓은 거죠. 자, 그런데 아무리 차트가 좋아도 이 실전에서 통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그래서 제가 이 맥점 차트를 들고 이 실전 투자 대회를 나갔습니다. 자, 국내에서는 가장 큰 대회죠. 그것도 상위권 수익을 꾸준히 낸 사람만 참여 가능한 이 키움증권 영웅전에 나갔습니다. 자, 1년에 한 번 열리고요. 제가 만든 차트로 전체 9등을 했습니다. 자, 맥점코치라고 이렇게 이름이 적혀 있고 그리고 직인도 찍혀 있고 자, 2023 키움 영웅 결정전 전체 9등. 자, 솜뭉치. 예, 솜뭉치는 제가 키우는 강아지 이름입니다. 솜이뭉치. 참 귀엽죠? 자, 혹시나 이래도 의심을 하시는 분들 계실까봐 그래서 제가 지금 바로 이 키움증권 사이트에 들어가서 명예전당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2023년도 1천대회 보이시죠? 조작할 수 없는 이 실제 키움증권 서버 화면이고 이 쟁쟁한 이 고수들 사이에서 당당하게 이 맥점 차트로 구의를 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맥점 차트는 이 실전 투자에서 이미 검증을 마친 차트라는 뜻입니다. 그 검증을 마친 차트로 제가 지금 이 종목과 이 지수에 대입을 해서 지금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시장 이제 상당히 어려워하시고 고민들이 많으실 것 같길래 제가 시장 이야기를 좀 해드리면 이 지금 코스피의 시장 현재가 하락 추세냐?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서 한 차례 음봉이 길게 떨어진다 하더라도 이거는 이 주추세, 이 상승 추세에 대한 이탈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큰 그림에서는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86년도 시장 많이 이야기해드렸죠. 이 3조 호황기 시장을 말씀드리면서 그리고 이 2000년도 초반에 발생했었던 이 상승 국면들 그러니까 지금 이 상승이 이 1번의 시장과 이 2번의 시장이 지금 이 짬뽕으로 나오는 시장이에요. 짬뽕. 그러니까 믹스의 시장. 그러니까 일단 대세 상승이 맞긴 해요. 대세 상승. 그래서 이 상승 주기를 보면은 어떻습니까?
5년, 지금 연봉입니다. 대세 상승이 나오면 이 5년간 상승세가 발생하죠. 그러니까 정말 안 나온다 하더라도 3년 발생해요. 3년. 이때 정도. 자, 그런데 이제 지금 시장 1년 반 오른 겁니다. 그리고 이 1번의 상승대와 2번의 상승대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제일 강한 상승이에요, 지금. 자, 그리고 이렇게 이제 봤을 때 이 파동에 대한 시작점을 뭐 여기로 2025년도로 잡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보통 이러한 강세 파동은, 제일 강했던 파동은 이 상승 파동에 대한 이 30%에 대한 눌림목을 받아요. 30%. 그 지금 4,994포인트, 즉 이 5,000포인트가 지지점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봉상으로도,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정말 많이 깨진다 하더라도 어디냐면은 여기입니다. 여기. 정말 많이 깨진다 하더라도 이때 지켜줬던 이 가격대들, 그러니까 이 5,000포인트를 유지를 하면서 뭐 전환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살짝 깨고 뭐 신용이나 미수 물량들을 털기 위해서 뭐 살짝 깨고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정말 이 자리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자리다. 수급으로 지켰던 가격대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라인대를 매도로 보는 게 아니라 이 자리는 철저하게 우리가 이 분할 매수로 생각을 해야 되지, 그러니까 매도에 대한 자리로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리에서는 어디서 매수를 해갈지만 판단하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던 게 A, B, C 파동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표현을 해드렸잖아요. 그죠? 근데 이 C 파동은 저점을 깨는 이 공포를 주는 파동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말 그대로 여기서 시간만 죽이고 이렇게 전환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공포를 주는 파동이 나와도 말 그대로 그냥 여기서 전환을 해버리면, 왜 오늘도 60일선에 어쨌든 종가상 안착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전환을 하면은 정말 편한 거고, 공포에 대한 파동이 한 번 더 나오더라도 거기는 오히려 이제 극매수에 대한 자리가 되는 거죠. 극매수, 매수의 극점이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판단하기 어렵다고 하면은 그냥 이 구간을 철저하게 분할 매수로 여기면 된다. 그러면 이 현재에 대한 이 조정세가 극복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조정 국면이 마무리가 되고 다시 시장은 본래의 자리로 회귀를 한다는 겁니다. 특히 지금 구간의 특징이 뭐냐면 대부분의 종목들이 고점을 낮추면서 저점을 지키는 하나의 수렴의 형태로 빠지고 있어요. 수렴. 왜죠? 전쟁이라는 악재로,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주가를 눌리는 거죠. 그러니까 의도적 눌림. 이게 이제 해소가 되는 국면에서에 대한 돌파, 시세 폭발, 그러니까 상승. 저는 그래서 이 패턴을 봤을 때 그러니까 이번 전쟁이 그렇게 길게 가지는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이때와 같은 공포가 만들어진다면 매수에 대한 마인드를 유지를 해야 된다. 제가 지금 이 시장을 한 사이클로 봤을 때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3차 상승, 그러니까 3고점이 발생이 되면 한 사이클이 끝난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지금 한 요 국면 정도 왔다는 거죠. 지금은 많이 오른 자리에서에 대한 조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변동성은 크지만 한 이 정도 국면에 와 있다. 이 다음 파동이 존재한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린 겁니다. 다음 파동이 더 나와줘야 돼요, 지금은. 그럴 때 이제 다시 뭐 반도체, 뭐 로봇, 뭐 2차 전지, 특히 최근에 강했던 이런 에너지나 바이오도 빼놓을 수가 없겠죠. 이런 기존 주도 섹터들, 그러니까 시총 상위 섹터들이 다시 이 순환매를 만들면서 시장을 이끌 거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시장이 이제 갈피를 잡기 힘들고 이 대응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지금 같은 시기에 혼자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이 시장을 좀 잘 극복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이 아래 번호로 이렇게 맥점이라고 문자 한 통 남겨주시면 됩니다.